안녕하세요. 소스코드 제3강 진행하겠습니다. 소스코드는 각종 영화,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 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에 대한 원형 코드를 추출해내서 해석해드리는 강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SF 영화상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인정받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가지고 그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주제가 이제 모노리스라는 거였는데요. 이런 어떤 그 인공 구조물인데 그게 생긴 거였죠. 그래서 이 영화의 처음에 암흑이 등장하고 암흑 다음에 인류의 시작점에서 처음에 유인원들이 이 모노리스를 발견을 하고 이것을 손으로 만지면서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그 달 뒷면에서 또 똑같은 모노리스가 발견이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또 목성 쪽에서 또 모노리스가 발견돼, 이렇게 모노리스가 계속 연결되면서 이 영화의 그 핵심 포인트점을 이렇게 찍어주고 있어서 과연 모노리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모노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감이 정확히 잡히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워낙에 심오한 어떤 그 상징 심볼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렇게 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모노리스를 그 우리 고인돌이라고 제가 표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오로보로스 그 시간 운동에서 첫 번째 유인원이 발견하게 된 모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달 뒷면에서 발견하는 모노리스가 있고, 그리고 목성에 와서 발견한 모노리스가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이 세 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그 우리 그 한반도에 지금 고인돌이 전 세계 40%가 45% 정도 있어. 45%가 있는데 바로 요걸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요걸 표현해 준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원래 이런 것이 지금 소스 코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적 사고가 이미 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인돌, 우리 선조들은 그걸 고인돌로 표현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머리 위에 있는 게 이제는 유인원 발견한 그 모노리스고, 요쪽에 달 뒷면 모노리스고, 요게 목성 모노리스가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그 이 영화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보만이 방 안에서 이제는 늙어 죽으면서 새로운 그 아이, 바로 스타 차일드로 이렇게 그 태어나게 되는데, 이 방 자체가 일종의 자궁을 뜻하는 건데요. 자궁 안에 등장하는 이 모노리스는 이 세 개의 모노리스가 합해진 것이다. 합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그 천부경이라는 우리 그 선조들이 이 우주 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를 담은 그 경서에 그 일석삼극이라는 논리다라고 제가 말해서, 일석삼극, 삼극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나눠져서 세 개가 되고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죠. 1에서 3으로 갔다 3에서 1로 간다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세 개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에서 시작해서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그 처음 시작할 땐 유인원이었지만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것이 초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초인이 된다. 그래서 초인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초인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소스 코드로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진화의 법칙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윈의 진화론은 틀렸고 그거는 완전히 개판이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인간은 초인이 되게끔 예정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체 내 프로그래밍이 원형 코드로 돼 있어서 여러분은 그 초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초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인간들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사실은 그 니체 사상을 어떤 그런 드러내주는 영화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니체의 그 사상. 그래서 사실은 니체 사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할 수도 있지만 워낙 니체 사상이 심오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강좌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를 계속 이제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식을 쌓아야 되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영화 자체는 니체의 사상, 특히 니체 저작물 중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저작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작물에 내재되어 있는 사고체계, 영혼의 회귀 사상이라든가 초인 사상, 초인은 위버맨시라고 그러죠. 초인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은 죽었다라는 논리라든가, 거기서 초인은 결국 어린아이로 탄생한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로 탄생한다고 하는 그 초인이 바로 여기에 스타 차일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가장 니체의 사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 책인데, 이 책의 사고 구조를 풀어낸 거예요. 굉장히 잘 풀어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니체 사상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언급을 제가 하겠습니다. 따로 강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체에 이렇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 아주 어떻게 보면 니체는 서구의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플라톤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이 에 대한 어떤 반플라톤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사실 플라톤주의적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페르시아의 배화교를 창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짜라투스트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지. 이 짜라투스트라가 독일어로 할 때 짜라투스트라고 그리스어로 하면은 조로아스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원래 제가 닉네임이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 그러니까 제가 조로아스터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니체 공부도 제가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젊은 시절에 해서 이 내용들도 좀 알아야지 이게 이게 정확하게 더 해석에 니체에 대해서도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로아스터를 좀 알아야지. 자, 그래서 니체는 그냥 전통적인 서양 철학사에서 언급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아니 초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고구조 자체가 이건 나중에 다음 강좌에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니체 사상의 토대를 둬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과학물이긴 하지만 SF 영화긴 하지만은 그런 어떤 심원한 어떤 사고구조, 소스 코드가 한마디로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인돌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이제는 유대 카발라 사상이 있는데 유대 카발라 사상에서 모세가 유대 카발라의 창시자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카발라 창시자에서 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그 하나의 그 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야훼라는 신을 만나게 돼. 야훼. 그래서 그 야훼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드의 바브에라고 이렇게 그 히브리 문자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요드의 바브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고인도를 표현해 준 거. 이것도 역시 고인도를 문자의 형식으로 표현해 준 것이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상도 이 유대 카발라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신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그냥 I am who I am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요드의 바브에를 해석하면은 요드의 바브에 해석하면 그러니까 요 히브리 문자를 해석하면 그냥 영어로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에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런 뜻이. 나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의자연 또는 이제 무의이화라고는 무의이화를 하는 나 이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무의자연의 나 또는 허무자연의 나 이게 그냥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야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인간이 초인으로 되는 것은 이 요드의 바브의 과정인데 그냥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돼가는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개념이. 그러니까 나는 유인원에서 출발했지만은 초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게 그냥 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원이 초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원래 이 모노리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모노리스의 형상들 자체가 요드의 바브의 운동인데 모노리스가 요드의 바브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드의 바브의 운동인데 요드의 바브의 운동이라는 그 야훼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자연의 그 이치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이유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유인에서 초인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법칙으로 돼 있다. 이런 의미가 원래 이 카발라에 나오는 이 요드의 바브의 이거의 그 개념이고 이것이 우리의 그 고인돌로 우리 조상들께서는 그 건축물로 이게 형상해 놨다고 한 것이죠.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의미가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서 다시 또 언급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은 지금 초인으로 되는 과정에 있는 과정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인원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된 뒤에 초인이 되는 것은 이것은 정해진 법칙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초인은 뭡니까? 인간의 미래라는 거죠. 인간의 미래. 근데 인간의 미래가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왜 이런 영화가 나왔냐면 1968년에 이것이 나왔는데 왜 이런 영화가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0세기부터 우리 선조들께서 연구한 내용들이 이제 철학적 사유책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런 그 뒤에 이제 영화 저작물 서구권에서 나오는 이런 영화 저작물들이 왜 나오냐면은 지금 인류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초인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초인이에요. 사실은 초인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가 여러분이 그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초인이 돼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법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영화로 표현해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가 종말을 한다고 하는 개념은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종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인간들이 무슨 개판으로 살아가지고 이 세계가 망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냥 인간이 지금은 초인으로 진화할 때가 왔기 때문에 종말하는 거지, 뭐 인간들이 뭐 나쁜 짓 하고 뭐 저기 하고 뭐 개판으로 쳐가지고 뭐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구조 자체를 좀 긍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늘상 제 채널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초인이 되는 건 필연이니까 빨리 자각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자, 그런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원숭이들이 처음에 모노리스를 발견했을 때 원숭이들에게 어떤 각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원숭이가 유인원이 됐죠. 유인원이 됐는데, 그러면서 문명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문명이 시작이 됐대. 이때의 그 문명이라는 것은 불과 금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주 자연을 해석을 해서 그것을 지식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들이 문명을 발전시켜 온 거죠. 지식을 축적하고 전수하고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연의 인공적인 자기행위를 통해서 지금 문명이 발전을 했는데, 그 자기적 과정의 중요한 수단들이 불, 파이어와 금속이잖아. 스톤, 철, 아연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금속류, 이런 것들을 불과 금속을 통해서 지금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도 다 뭡니까? 그것도 불이에요. 불 중에 가장 강력한 불이죠. 전자기장, 빛을 쓰는 거죠. 사실 불에서 나오는 빛, 전자기파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신하는 것도 다 전자기파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의 요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고 가는 게 뭐예요? 금속체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정보를 저장하거나 하는 것도 반도체에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도체랑 규소, 금속체에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명 자체가 불과 금속으로 우리가 지금 발전을 해왔는데, 그 불과 금속의 그런 거에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식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은 자연의 움직임을 보고, 자연의 변화를 관찰해서 그 변화를 어떤 규칙적 어떤 메커니즘을 파악을 해서 관찰해서 지식화하여 문명화시키는,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적인 어떤 문명으로 그것을 전환시켜서 활용을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SF 영화들이 그런 거 여기서 이제 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세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온 대상은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의 피지컬 세계를 우리가 관찰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 세계의 관찰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지식화시키고, 그걸 자연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면서 우리 문명을 발전을 시켜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모노리스 갈 때까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모노리스에서 두 번째 모노리스, 달 뒷면의 모노리스를 발견할 때까지는 현상 세계, 피지컬 세계의 지식 과정이래. 지식 운동이라, 지식 관련된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학화가 됐다고 하는, 과학이라는 건 과학지식과 문명, 이것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지컬 세계만 사실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현대 과학에서 이제는 그걸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현대 과학에서 이제 우주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걸로 계속 이제는 전개를 하다 보니까, 자연 법칙을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보통 그 거대한 분야와 극미한 분야, 극소 분야로 이렇게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그 다음에 그 양자역학 이렇게 별개로 전개가 됐다가 지금 통합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합하는 이론에서 가장 현재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 바로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촉근 이론도 이제는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것을 이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사람이 그 M 이론으로 그걸 통합을 다 합니다. 통합을 할 때 바로 이 촉근 이론, 슈퍼스트링 이론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우주 물리학적인 물리학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 다중다차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지컬 세계 말고 또 다른 우주가 또 백그라운드에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촉근 이론은 10차원 이론이라면 10차원인데, 이 현상계에 드러난 거는 4차원이에요. 현상 물질계는 4차원으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 6차원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숨겨져 있는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10차원, 그러니까 이 10차원 우리가 지금 10차원 우주인데, 10차원 우주에서 4차원은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고, 6차원은 숨겨져 있는데, 이런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형 자체를 구분해 볼 때, 이렇게 한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5가지 유형도 결국에는 M띠열이라고 해서 하나에서 다 분리돼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무수히 많은 다중 우주가 존재를 하는데, 그 다중 우주 개념과 이렇게 그 다차원적인 개념이 같이 있으면서 다차원 우주론으로 이제 이게 촉근 이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가 4차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가 4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가 10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중에 4차원은 드러나 있고 6차원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숨겨져 있는 6차원, 그래서 우리가 현상 물질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무엇인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현실계에서 이렇게 측정되지 않는, 관측되지 않는 그 물질과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감춰진 6차원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우주가 있다고 하는 그 우주에 대해서,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피지컬 세계의 그 과학 지식을 축적을 해서 이제 발전을 시켜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차원적 세계 말고 또 숨겨져 있는 차원들이 6차원이 또 있고, 그 세계에서 뭔가 강력한 그 물질과 에너지의 운동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 4차원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보이지 않는 이 6차원의 그 숨겨진 차원, 감춰진 차원, 이 세계, 뭔가 강력하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세계가 이 물질계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달의 뒷면으로 간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리가 유인원에서 발견한 이 모노리스가 있고, 이것은 현실 세계의 모노리스, 우리가 보는 피지컬 세계의 모노리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 뒷면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가 아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닌 바로 숨겨진 세계, 숨겨진 세계가 바로 달 뒷면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합적인 측면에서 숨겨진 차원을 우리가 여태까지 그 지식화를 못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숨겨진 차원에 대한 차원을 표현해 주는 게 달 뒷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이 지식화 시키는 이 과정을 계속 전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의 인류 문명은 이 숨겨진 그 세계, 숨겨진 우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숨겨진 우주에 대한 지식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화도 역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 준 것이 이 달 뒷면으로 가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징, 달의 상징으로 볼 때 우리가 이 현상계, 여러분이 보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의 달인데, 항상 달은 그 앞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는 대상으로서의 달이죠. 하지만 달 뒷면은 한 번도 보질 못하는 거죠. 돌아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 뒤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달 뒷면에 12m 아래에 400만 년 전에 이미 이 모노리스가 묻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 모노리스가 바로 무슨 표현이에요? 원숭이가 현실 세계의 모노리스로 지식의 시작이었다면은, 이 달 뒷면의 모노리스는 뭐예요? 이미 400만 년 전에 이 묻혀 있었던 이 모노리스가 드러남으로써 무엇이냐면은 바로 숨겨진 우주에 대한 지식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지식화 과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여기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멀티 유니버스의 브라이언 그린 이런 사람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또 누가 있어요? 유명한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차원에 대한 리사 랜델, 숨겨진 우주. 자, 5번째 힘이 존재할지도 모르죠. 왜? 이거는 우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이 보통 강력, 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중력이 이렇게 있는데, 우주를 구성하는 그 5번째 또 다른 힘이 있을지 모른다. 이게 5번째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10차원인데 4차원만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4라는 개념 안에 5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사실상에 있어서는 5차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 5를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건데, 오늘 좀 복잡해지니까 여기 정도하고, 어쨌든 이 숨겨진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 숨겨진 숨겨진 우주를 우리 이 소스 코드, 원형적 사고 체계를 이미 공부가 다 돼 있었던 이 짜라투트라라든가 니체 같은 사람을 이 세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스트랄계라고 부른다. 아스트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피지컬계가 있고 아스트랄계가 있다고 하는 건데, 아스트랄계가 숨겨진 차원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영지라고 하는 것이다. 영지. 신령스럽다는 의미에서 영묘할 영자 써서 영지.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이 영지다. 그걸 영지라고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과학의 지식, 물질계의 과학 지식은 뭐예요? 현실 세계에 대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질.
그런데 이 아스트랄게에 대한 지식을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단계냐면은 아스트랄게에 대한 영지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는 게 사실 인류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이 피지컬 세계와 아스트랄계는 거울 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그 비전 책에서 계속 알려져 온 사실입니다. 피지컬계와 아스트랄계는 거울 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은 그 달의 전면 말고 뒷면은 거울 뒷면이라는 건데, 거울 뒷면 반사 대칭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사 대칭 구조. 그래서 거울 대칭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 대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달 뒷면은 아스트랄계로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상징적인 표현을 할 때 피지컬계에서 아스트랄계를 그것을 이해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달 뒷면이다 그런 얘기고, 그 아스트랄계는 피지컬계와 거울 대칭으로 돼 있어서 이 영지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계의 지식과 내용은 같지만은 그 반대로 시간과 공간이 비대칭, 그러니까 대칭이죠. 대칭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대칭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달 뒷면을 가서 모노리스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계로 들어가서 그 모노리스를 발견을 했다는 거고, 이 모노리스를 발견할 때가 영지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영지. 그때부터 영지를 얻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목성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모노리스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자, 우리는 이 피지컬계와 아스트랄계를 원초적으로 생성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생성시키고 파괴시키는, 창조하고 파괴하는 원천적 세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원천적 세계를 가리켜서 그걸 코잘계라고 합니다. 코잘계. 그 또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삼중구조로 돼 있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컬계와 아스트랄계와 코잘계로 기본으로 삼수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목성이라고 하는 이 목성은 무슨 목성이냐면은 현실계에 있는 목성이 아니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목성은 사실은 이 목성은 무슨 목성이다? 코잘계의 목성이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아스트랄계, 피지컬계의 세계 속에서 아스트랄계가 감춰져 있는 세계고 숨겨져 있었고, 또 아스트랄계 안에 또 코잘계가 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게 계속. 그래서 사실은 코잘계가 원천이 돼서 아스트랄계와 피지컬계로 이렇게 파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무량, 원천, 이 세계를 우리 그 사상을 이렇게 전개하신 분들이 표현할 때 원천이라고, 원천 무량, 이런 표현을 써요. 원천 무량. 원천이라고 하는 이 원래 원천 하늘이 있는데, 원천 우주가 있는데, 이것은 무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와 파워가 한량이 없다, 무한하다고 하는, 말 그대로 무한하다고 하는, 이 무한한 세계에서 바로 이 아스트랄계로 그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가 나오고, 또 아스트랄계에서 또 피지컬계로 나오고 하면서 상위 우주에서 하위 우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하위 우주에서 상위 우주로 내려간다는, 그러니까 원천에서 여기는 이제 후천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피지컬계는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표현할 때 후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랄계를 뭐다라고 표현하냐면, 여긴 선천우주입니다. 이거는 후천우주입니다.
여기는 선천 우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천 우주입니다. 이렇게 코잘개는 원천 우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은 다차원, 다중 다차원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현대 그 촉권 이론이 그 뒷받침해주는 그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지금 피지컬계에서 감춰진 차원이 있고 암흑 질량과 암흑 에너지와 같이 측정되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피지컬의 세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밝혀지지 않은 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95%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 피지컬계는 5%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95%는 어디가 있는 거냐? 바로 아스트랄계와 원천 우주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 구조로서 우주는 3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개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피지컬계와 아스트랄계와 그리고 코잘계로 이렇게 3중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 피지컬계 후천 우주와 아스트랄계 선천 우주가 서로 물질과 에너지를 정보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레이어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에테르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스트랄계와 그 코잘계의 정보 에너지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인터페이스하고 있는 층이 있는데, 그 층을 가리켜, 그 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막이 있는데 그 막을 가리켜서 멘탈계는 멘탈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천, 그 2001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인류가 피지컬계에서 아스트랄계로 간 뒤에 코잘계로 가는 하나의 여행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인류가 피지컬 세계에서 아스트랄 세계로, 그 다음에 코잘계로 이렇게 가는 그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코잘계로 우주선을 타고 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2001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2001 오디세이가 가리키고 있는 지구에서 달까지 개척한 뒤에 달 뒷면으로 돌아가서 보고 목성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이 피지컬 세계에 대한 세계에 대한 거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아니고, 사실은 아스트랄계, 코잘계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을 묘사를 한 영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중 다차원 우주를 건너가는 과정을 표현해 준 영화다. 내재된 코드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뭐 미치오 카쿠 같은 사람은 초공간 하이퍼스페이스라고 그래요. 하이퍼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컬 세계 말고 초공간, 감춰진 초공간이 있어요. 숨겨진 차원, 초공간. 이 초공간도 또 둘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게, 아스트랄 초공간이 있고 코잘 초공간이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스트랄 초공간, 그러니까 초공간도 지금 숨겨진 거 안에 또 숨겨진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공간, 아스트랄 초공간, 코잘 초공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는 현대 우주 물리학이 도달한 시점이 이건데, 이런 현대 우주 물리학이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우주관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고대의 그 비전 체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언급이 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에 뛰어난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왜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 조아라스터 같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영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지. 이걸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반발심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 그러니까 우리 물질 세계의 어떤 지식만 아니라 이 영지를 가지고 있는 그노시즘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이 영지라고 하는, 그노시스, 영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영지를 가지고 활용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거울 대칭이니까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원숭이가 그 지식을 축적을 해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왔듯이 영지의 세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지도 결국 영지과학이라는 게 있는 거라 이거죠. 영지과학이 있습니다. 영지과학. 그러니까 동일한 그 구조로 이 피지컬 세계의 과학이 있고 영지의 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 가는 과정에서 지금 그 사투를 벌이잖아요. 인공지능과 그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피지컬 세계의 그 피지컬 지식 과학과 영지 과학의 그 어떤 그 지를 상징하는 게 바로 그 인공지능 할 9천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영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그 영지를 얻어야지, 그러니까 그 피지컬지를 넘어서는 영지를 얻어야 된다는 걸 표현해 준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그 가는 과정에서 그 인공지능 할 9천과 투쟁을 하면 뭐 죽기 살기 투쟁을 하잖아요. 이거 그 데이비드 보어만이 그것이 바로 영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지컬 세계의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영지를 영지 과학으로 이제 가야지, 영지 과학을 얻어야지 현대 그 인공지능 그것을 이 문명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피지컬 세계의 과학의 어떤 지식은 거의 다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 겁니다.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영지 과학을 이제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익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영지과학을 얻는 과정 자체가 뭐냐면은 초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초인.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하면 짜라투트라 같은 초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지가 있어야지 초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영지과학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그 영지, 그러니까 결국 물질적 지혜와 영지, 그러니까 물질적 지식을 더욱더 고도화시킨 것이 영지죠. 영지를 습득을 해서 이 영지로 가진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세계에는 여러분이 애를 낳을 때 여성이 애를 낳을 때 물질적 세계의 아이를 낳잖아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물질적 세계의 아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세계의 지식의 총화를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 세계의 이 물질적 세계의 주인공들이죠.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듯이, 이 영지로 이렇게 세계에서는 영지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후계자들을, 그런 이제 초인들이 어린아이들로 태어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그래서 스타 차일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초인화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초인화되는 과정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모네리스는 유인원 세계를 얘기하는 그것을 시작해서 인간이 발전하는 거고, 달 뒷면으로 들어간 거는 아스트랄계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우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지과학을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갑니다. 영지과학이 발전이 되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코잘계의 원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코잘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성에 도달해서 들어간 요게 지금 보어머니 여기 누워있는 이 공간 자체가 원천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재생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어머니 늙어 죽는 거는 뭐예요? 물질적 인간으로서 물질적 피지컬 세계에서의 그래서 늙어 죽고, 바로 아스트랄 세계를 자궁으로 삼아서 원천 코잘계의 아이로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과정이라는, 원천 세계로 코잘계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영화 자체가 이런 시나리오로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다중 다차원 개념, 바로 피지컬계와 아스트랄계, 코잘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바로 첫 번째 모네리스는 피지컬계에서의 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노리스 달 뒷면은 아스트랄계에서 영지가 얻게 되는 시작이고, 거기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코잘계는 그걸 다 거친 뒤에 완전한 원천의 주인,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원이라, 이게 근원 우주라고 하네. 이 근원 우주로 들어가는 과정,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 바로 그러니까 이 목성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 목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현실의 목성이 아니고 코잘계 원천 세계의 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런 거를 모르고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